(26일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 밑에 있으면 독립이냐, 행정부 아래에 있으면 종속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이 경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직접 밀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권도 받고 다 하여튼 문재인이 결국은 검찰과 경찰을 싸움을 붙인 격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은 경찰에게 자꾸 경찰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실제로 경찰에 뺏어서 경찰에 다 줬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진 만큼 경찰은 배짱이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세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청와대 아래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많이 깔아뭉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수사. 자, 그러니까 이 사설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경찰이 청와대 밑에 민정수석실에 있으면 독립된 거고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으면 종속된 거고 이러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죠, 독일하고 영국이니 뭐 선진국들은 전부 다 거기 내무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 아래 다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행정부죠, 행안부죠. 거기에 통제를 받습니다. 총리 통제를 직접 안 받고 그 아래 장관 통제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이 왜 이럴까요? 저는 경찰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경찰을 이렇게 만든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가 대단한 죄를 졌다. 대한민국 이 경찰 치안을 다스리는 이 정말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경찰을 이간을 붙인 겁니다. 누구하고 이간을 붙였을까요? 검찰하고도 이간 붙였지만 국민하고도 이간을 붙인 겁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경찰을 두둔하면서 경찰을 자기의 소위 종속화시켰습니다. 문재인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문재인화 될 수가 없죠. 여기는 국민의 경찰이고 법상으로 국민의 경찰이고 대한민국의 경찰이죠. 극소수 일부, 지금 이번에 주동을 했던 류삼영인가요? 네. 이분은 경찰대학 사기 출신이더군요. 근데 바로 전에 문재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김창룡이가 선동선전을 하면서 경찰을 이렇게 불을 붙이고 나갔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이 개가 그림자를 보고 막 짖기 시작하면은 100마리 개가 막 짖는다고. 100마리 개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짖는 겁니다. 한 마리 개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림자를 보고 막 짖어댄 겁니다. 리더가 그렇게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김창룡이가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가 경찰대학 사기입니다. 요번에 유삼영인가 이 주동한 총경도 경찰대학 사기입니다. 그는 이제 총경이 마지막입니다. 소위 대령이 마지막이란, 대령 호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공무원이 뭐 60세 같으면 60세까지 이제 4년 남은 겁니다. 진급 못 합니다. 정치적으로 만약에 있었으면은 문재인이가 있었으면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경찰이 청와대 밑에 있으면 독립되고 행안부 아래 있으면 그러면 종속된 건가라고 질문하는 바로 이 사설자의 말은 너무나 정확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경찰이 대한민국 대통령 휘하의 공직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실을 밀실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불투명하게 다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통제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 각 부에서 하면은 오히려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청와대라는 그 소위 암흑에 쌓여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하는 것보다 딱 바깥에서 각 부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하나 재미나는 현상이 있죠. 검찰은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경찰국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 소속이니까 소속은 행정안전부인데 거기에는 경찰에 경자가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찰 거기서 통제한다. 문민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전국 이 경찰 서장 회의가 열리는데 30일에는 또 경감 경위급 전국 팀장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엄청난 파고가 일어납니다. 왜냐? 경찰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상명하복, 국가의 명령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군을 통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죠. 그 밑에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잖아요. 사실은 경찰 통수도 한 셈이죠. 그러나 경찰은 통수권 대상이 아니죠. 네.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통수권이죠. 그러면 오히려 행정안전부로 내려보내면은 오히려 좋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 자기네들이 직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계급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말을 교묘하게 했습니다. 장악을 하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바로 여기서 보면은 그래 행정안전부에 장악되는 것은 싫고 예를 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장악되는 것은 행복하다 이건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장악의 논리로 생각하고 경찰 행정을 지시하고 컨트롤하는 통로로서 활용되는 건데 이 경찰이 선동하는 사람들 윗사람들이 잘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가정인데 제가 제 양영태가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무력 집단이 2개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끔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하고 경찰입니다. 군인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거대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요 진압이라든가 치안 유지에 필요한 그러한 적은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무력 집단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수 무력 집단 군이고 준무력 집단은 경찰이라 볼 수가 있죠. 근데 경찰이 저렇게 자꾸 데모를 할 수 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한다는 것은 바로 정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정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지시를 안 받는 거죠. 불복종한다는 것은 항명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항명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무력 집단에서 만약에 저항을 하면은 항명이 됩니다. 항명은 엄격한 사실은 죄로 다스립니다. 군에서 항명하면요,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군 형법에 따라서 죄가 벌받는 게 엄청 셉니다. 만약에 전쟁 수행 중에 항명을 만약에 원사가 그 아래 상사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당신 절로 가. 저기 가서 저쪽에 저기서 저 지대에서 포진해 있어. 하고 명령을 했는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명령 불복종하면 사살입니다. 사살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경찰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소요를 하고 막 선동선전에 먹혀 들어가서 아까 개 한 마리가 그냥 갑자기 그냥 그림자를 보고 왕왕왕왕왕 짖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헛소리로 짖어댄 거죠. 그러니까 헛걸 보고 짖어댔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허상을 보고 막 짖어댔단 말이죠. 김창룡이가 그런 겁니다. 그 전 경찰청장이. 문재인의 꼬붕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요동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나, 우리를 이렇게 다 모든 걸 빼앗으려 하나, 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경찰 조직에서는 선동이 그냥 확 맥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김창룡이가 그랬으니까. 우두머리가 그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경찰대학 동기인 유삼영이가 또 총경들, 각 경찰서장들, 연대장급들이죠. 군으로 따지면 대령급들입니다. 예. 이 제일 실제적인 일을 하는 데가 경찰서장 막강하죠. 제일 실제 싸움을 하는 데가 연대가 제일 싸움을 주력이죠.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하고 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저항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진압을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는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진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대로 놔두면 엄청 커진다는 것.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창룡이라든가 지금 유삼영이라든가 이런 총경은 지금 그 경찰에 엄청난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겁니다. 유삼영과 김창룡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직이 바로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 조직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국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연대장 싸움하는 연대장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어디 모여서 집단으로 항의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경감 뭐 이렇게 나간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뭐가 되느냐. 쿠데타란 얘기를 갖다 이상민 그 안전생안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쿠데타는 진압입니다. 쿠데타 이상민 씨가 얘기한 쿠데타라고 발설을 딱 하는 순간 쿠데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으로 진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압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 소위 무력 집단의 권력은 무력이 진압할 수밖에 없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찰청장 했던 그전 경찰청장하고 선동선전하고 나왔던 김창룡 청장을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선동선전, 소위 이 경찰을 갖다 순수 경찰을 교란시킨 그런 죄를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경찰의 변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헤드, 머리 큰 사람으로서는 자기 대통령실에 있었을 때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샬라샬라가 다 됐는데 직접 탁 하고 막 아주 컸는데 행안부에서 하라 하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바로 민정수석실 자체를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래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풀어서 각 부처에다 다 넘겨서 권한의 위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행정의 용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델리게이션 오브 오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내가 이만한 권한이 있으면 쪼개가지고 전부 다 나눠줍니다.
밑에다가 점점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민주행정의 가장 꽃입니다. 그 대신 권한의 위임을 한 대신에 그 위임된 권력을 밑에 사람에 행사하는 대신에 책임을 강력하게 윗사람에 대해서 져야 됩니다. 책임을 자기들이 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긋났다는 얘기. 특히 무력 집단이라는 얘기. 그래서 경찰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 훼손이요? 절대 아니죠. 그게 설득력이 없죠. 그러면 청와대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독립된 겁니까? 오히려 무서운데 종속돼 있으니까 말 한마디가 그냥 휙휙 날아가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 행정관이 별 육군 참모총장을 갖다 오라가라 하고 말이죠. 에? 못된 짓거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개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게 문재인이가 꿈꾸던 어떤 특별한 나라로 가려다가 그 앞에서 그냥 딱 멈춘 거죠. 제 마음대로 대통령 짐이 곧 법이다. 탈원전, 원전, 세계에서 1위 원전 중지.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세계에서 1위하고 먹거리, 국민 먹거리인데, 그리고 경쟁력인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살았다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 교체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세웠다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경제.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갑자기 공산사회에서나 하는 소위 배급제로 가기 위한 뭐 그런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생산경제, 시장경제를 뒤틀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말이 마차를 끓여야 됩니까? 마차가 말을 끓여야 됩니까? 말이 마차를 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썼다는 것. 이거는 경제 반역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경제 반역입니다. 제가 경제 반역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 그냥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경제 반역한 겁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민정수석실에 했었는데 없어지니까 원래대로 원래 집이 행정안전부 소속이 경찰청이었으니까 글로 그냥 거기다 국 하나 만들어서 대신 일하게끔 경찰 일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고 한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별거 아니게 대단치 않게 생각했더니 아니 이걸 갖다가 김창룡이가 그냥 그전 경찰청장이 나가면서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난리를 쳤죠. 이 선동선전을 한 겁니다. 선동선전에 능한 정권이 문재인이라면은 문재인의 그 휘하는 다 이렇습니까? 어저께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한테 조 터지는 거 보고 기분이 왜 카타르시스를 국민들이 느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또 시장경제를 마음대로 빼앗아버리고 자기 식대로 가고 짐이 곧 황제 폐합니까? 원자력도 멈춰 하니까 딱 그냥 멈추고 말이죠. 그 수출 잘 나가던 그때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수출. 원자력 인재들 다 날라갔습니다. 다 스카우트 되니까 몇 배 준다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 원자력 회복하려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런 판입니다. 네. 경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이 저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아주 최적의 장치를 한 겁니다.
논리적, 행정적. 자, 모든 분한테 행정학하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을 없애겠다. 그냥 딱 권한을 위임하겠다. 자율적으로. 왜? 민정수석실이 너무 폐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복마전이 다 일어나고 온 수사기능을 다 장악해가지고 저놈 죽여라, 저놈 살려라, 뭐 다 빼고 받고 했는데 이 각 부처에 딱 보내놓으면은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면은 잘못을 범하는 비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한 것일 뿐인데 이걸 갖다 정치 전략적으로 공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치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제가 이거 보면 김창룡이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창룡이는 문재인에 충성하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경찰을 이 순수한 경찰을 교란을 시켜놓고 나갔어요. 선동선전을 하고 나갔어요. 경찰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경찰입니다. 결국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완전히 박탈돼 가지고 경찰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막강한 경찰을 통제할 최소한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백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찰국을 신설해 가지고 청와대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경찰 행정을 한다는 것. 수사를 지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는요, 수사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수사본부는 국수본은 또 내용이 다르죠. 이 경찰 행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경찰청은 법률상 행정안전부 장관 원래 소속이었습니다. 원래 소속의 국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청와대 통제를 이제 받지 말고 이제 행정안전부 통제를 받는다. 그게 더 좋지. 그게 뭐 나쁩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오. 예산이라든가 치안 정책 뭐 예산 이런 거 전부 다 인사 이런 거 전부 다 행안부에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원래가 관장하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보면 말이죠. 다 내무부에서 경찰 인사, 예산, 치안 정책을 다 관장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그러니까 집단 행동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멈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 가면은 경찰이 데미지, 손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온 데는 장관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김창룡 전 경찰청장 얼마 전에 스스로 나가면서 무슨 뭐나 하는 것처럼 말이지 경찰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고 완전히 선동선전해 놓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경찰은 다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상황 만약에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은 어떤 상황으로 비화된다는 건 더 잘 압니다. 자, 긁어서 붓으로 만든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찰의 그 경찰국 신설 문제를 가지고 김창룡이가 긁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긁어놓은 상처를 낸 게 유삼영 총경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휩싸이는 그런 경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경찰은 단단한 지금 조직이고 그 경찰 조직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한 건 바로 문재인이 귀책사유가 돌아갑니다. 그가 임명한 경찰청장이 벌려놓은 하나의 복마전이었습니다. 하나의 선동선전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제가
간파할 정도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